지금 제 나이 만 30.5세. 성인이 되고 지난 10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202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빠르다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예전과는 달라진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어요. 부끄러움은 많았지만 주목받는 건 또 좋아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연극 동아리 활동도 했고 대학로에서 공연도 2번 올렸었어요. 조별과제를 하면 발표는 항상 제가 맡았고 대외 활동도 정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학기에 한 4-5개 정도씩 했을 정도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고 영감도 얻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죠. 심지어 잠도 별로 없어서 하루 이틀 밤을 새도 멀쩡하게 학교 가고 운동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확실히 30대가 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활력이 넘치던 20대의 모습에서 조금 더 차분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 만나는 건 여전히 좋아하지만 굳이 많은 모임을 찾아다니진 않게 됐고 예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앞장서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평생 활기차고 나서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차분해진 제 모습도 꽤 마음에 듭니다. 너무 뻔한 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살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말 중 하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완전히 헛된 경험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 문화, 언어, 역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언어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좀 빨리 깨우치는 편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해서 공부하던 언어가 일상생활이든 해외여행 가서든 누군가를 모시고 해외여행 가서든 엄청난 도움이 돼요. 저는 관광 전공을 했고 옛날에 관광 가이드, 관광 통역사가 꿈이었거든요. 힘들게 공부하다가 시험에서 아쉽게 떨어지고 나서는 바로 다른 길을 찾았고 제가 하는 일이 언어를 잘하는 건 솔직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별로 쓸모가 없었죠. 보험 파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저는 해외 나갈 일도 많고 그냥 나 혼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스승님을 모시고 해외 나가는 일도 있어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소통하는데 거의 문제가 크게 없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기함과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헛됐던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엑셀, 워드, PPT 그리고 보험 영업까지 사람을 상대했던 경험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경험 심지어 실패했던 경험들까지도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경험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다 지금의 저를 만든 자산인 것 같아요. 사실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몸이 저절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가정도 다 무너진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분노가 느껴졌을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안, 돈 몇 푼으로 항상 싸우는 부모님,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사는 삶,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으로써 아니까 지금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과 출산인데요. 어렸을 때는 커리어 우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멋진 여성으로 살아갈 거야. 나중에 애 나오면 애한테 온전히 시간 쏟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 삶이 없어지잖아. 난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요즘은 딩크족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리고 가난했다 보니까 애를 낳아서 이 애랑 같이 또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결혼 안 하면 나 혼자 먹고 살 정도로만 벌어도 되고 요즘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딱 30살 되고 나서부터 아예 바뀌었어요. 저는 결혼 안 하면 70살 전에 아마 고독사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때는 모든 게 즐겁죠. 돈 없어도 할 것도 많고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주변 상황들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들 본인의 짝을 찾아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기 시작해요.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엠포세대라는데 대체 누가 결혼을 포기하고 누가 출산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보면 다 결혼하고 출산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남자친구를 너무 잘 만나오곤 있지만 만약 결혼까지 했는데 이 이후로 아이가 없다 하면 지금의 이 상태로 80살, 90살까지 쭉 가는 건데 이 삶이,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처럼 내가 과연 아이 없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느껴볼 수 있을까? 지금도 가끔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이젠 더 이상 친구를 자주 만나는 편도 아니고 20대 때처럼 즐겁게 놀지도 않고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자신들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만날 사람이 없고 20대 때는 해외에 있을 때 혼자 여행도 잘 다녔는데 지금은 혼자 여행 가라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혼자 가면 대체 무슨 재미가 있나 굳이 돈 써야 되나 재미도 없는 거에 생각을 하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만약에 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면 40대 때까지는 어떻게든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뭔가 인생에 중요한 걸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여전히 출산은 무섭고 두렵고 내가 잘 관리하고 가꿔오던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뭐든 때가 있듯이 자연의 섭리에 따를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아이를 갖는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나중에 부모님, 친척들 다 돌아가시고 내가 80살, 90살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고독해지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들고 가꿔 나가고 꾸려야 되는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나이 드니 마음 맞는 친구가 몇 없다.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디폴트인 거고 친구는 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의지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두 명의 친한 친구 외에는 다 ABCD 이렇게 완전 친한 친구, 적당히 친한 친구, 인사 정도 하는 친구, 5년 이상 안 본 친구, 그룹이 어느 정도 나뉘어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편도 아니었고 두세 명 정도까지 소수로 해서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이미 성인이 돼서도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90% 이상은 인사 정도만 하는 그룹에 속한 친구들이었죠. 그러니까 좀 일찍 결혼하는 친구들은 20대 중반에 청첩장이 와요. 거의 4, 5년 만에 연락 와서 청첩장 주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거의 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청첩장 오면 괜히 반갑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 그래도 적당히 지냈다가 각자 현생 사느라 못 보고 살았는데 모청 주면서라도 이렇게 연락하고 안부 인사 나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청첩장 오면 못 가더라도 축의금은 주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좀 여유로워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지만 20대 중반에 생각하는 친구랑 지금 30대 초반에 생각하는 친구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친구에게 딱히 의존하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지만 요즘은 진짜 친해서 자주 연락하는 친구 한두 명은 있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친구와의 인연을 계속 잘 못 끌고 온 내 잘못이지. 이렇게 요즘은 생각해요. 더 좋은 인연을 추후에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잘하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록하는 걸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썼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일기를 블로그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거 네이버 블로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담긴 자서전과도 같아요. 학생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날 있었던 일, 그날 찍었던 사진, 영상 다 올리면서 글을 적었었는데 요즘은 블로그에는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마감일기 정도로만 쓰고 유튜브로 옮겨오긴 했어요. 인스타에서도 스토리로 거의 매일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스토리로 올렸던 사진이나 영상도 기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 걸 보면 2017년도부터 인스타 스토리를 항상 꾸준히 올렸더라고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매번 느끼고 있는데 몇 달 전 제가 2011년 중학교 시절에 썼던 일기를 발견했거든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환경을 써둔 게 있는데 전 그 글을 읽고 아빠가 대리운전을 뛰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분명히 내가 쓴 건데 그냥 아예 잊고 있던 사실인 거예요. 그 글을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는 게 글로 써도 다 느껴져요. 지금은 웃으면서 보는데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구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멕시코에 교환학생 갔을 때도 항상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엄마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자유롭게 쓸 수는 있었지만 엄마 사정 뻔히 아는데 막 쓸 수는 없잖아요. 항상 눈치 보면서 써야 했고 정말 최소한으로만 카드를 사용했고 돈 아까워서 걸어 다니고 밥도 못 사 먹고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한국인 교포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돈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한테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위로가 됐었는지 제가 2017년에 블로그에 그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글을 블로그에서 최근에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 스쳐갔던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인연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영감 받았던 멘트들을 제가 다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에너지와 위로를 얻어가면서 버텼구나. 그 글을 보고 저도 힘든 걸 다시 부여잡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그리고 그 말은 기억을 해줘야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언젠가 미래의 저에게 위로가 될 날이 오겠죠? 내 젊음이 이렇게 찬란했구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청춘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이었는지 미래의 나에게도 절대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잃지 마라. 가족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미래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2026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간 지금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잘 살아왔더라고요. 부족한 것도 많았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고 아직도 두렵고 불안한 것들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생각이 바뀌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언젠가 40살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